끝나고 나서 이따가 조금 보더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잠깐만요. 제가 공유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어? 어디 갔지? 네. 일단 앞부분은 제가 할 거고요. 예, 여기에 보면 이제 우리 책에 백만장자 시크릿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앞부분에는 물을 끌어당기는 17가지 원칙을 알려주는 부자 매뉴얼이라고 되어 있고요. 뒷부분에 맨 뒤에 보면 V의 멘토 하브 에커에게 배우는 백만장자 마인드의 비밀하고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줄 단 한 권의 책 준비되었는가? 부를 이루기 위해서 행동하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안으로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행복은 절대 돈이 많아야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물질 세상을 누리기에 충분할 만큼의 돈도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책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행복은 물질적인 것과 내면적인 것 둘 다 필요하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하고 돈과 마음과 의식의 풍요를 함께 이루어 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책의 그 제가 일부를 맡았는데 일부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거의 대부분이 다 그런 얘기들이에요. 과거에 살아오면서 어떠한 그 물질관, 어떠한 부의 세계관을 세계관 속에서 살았나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부자처럼 생각하고 부자처럼 행동하라. 성공하고 싶은 욕망과 성공의 사이에 이 갭을 백만장자 시크릿 이 책이 메꿔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부자들의 사고방식은요. 행동을 결정하고 결과도 결정을 한대요. 참 재밌죠. 그러니까 내가 얼마를 벌기 위해서 행동을 결정을 했다면 그 버는 금액 그것도 결과도 결정을 하고 그렇게 행동하니까 그러니까 결과가 명확하게 나온다고 책에서는 얘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일부는요. 일부 타이틀이 생각이 미래의 부를 결정한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크릿 첫 번째가 부와 성공은 경제 청사진에 따라서 움직인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제가 이렇게 봐도 맞는 것 같아요. 자수성가한 사람들은요. 돈을 잃으면 빠른 시간 안에 그 돈을 모두 되찾는다고 해요. 여기서 예를 든 사람이 도널드 트럼프인데요. 도널드 트럼프가 돈을 다 잃었다가 지금 다시 어마어마한 또 부자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런 자동 온도 조절기가 부를 이루어 갈 수 있게끔 세팅을 해 놨다고 해요. 제 친구도 그런 친구를 봤어요. 어 주식을 해 가지고 돈을 많이 번 친구인데요. 이 친구가 주식을 해서 저희 인제 되게 친한 친구예요. 저희 반에서도 늘 탑을 고등학교 때도 탑을 했던 친구인데 어느 날 친구들한테 밥을 얻어먹고 다니는 거예요. 쫄딱 망했어요, 주식을 해 가지고. 그러더니 얼마 안 있어 가지고요. 30대 초반에 저희 30대 초반에 에쿠스 처음 나올 때 그 에쿠스를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 순간에 돈을 엄청 벌어서 이 친구는 빨리 되게 인제 돈을 벌고 두 번째 돈을 다시 벌고 나서 턴을 한 게 바로 부동산을 구입을 하더라고요.
그 땅을 사 가지고 건물 7 층짜리 올렸어요. 그리고 주식을 이렇게 차근차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수성가한 사람들의 돈을 잃으면 빠른 시간에 그 돈을 모두 되찾는다. 결국 성공의 원리를 아는 사람이 성공을 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책에서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작은 성공을 반복해서 너의 DNA, 너의 잠재의식에 그 성공 DNA를 심어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래서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요. 뿌리가 있으므로 열매가 열린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부의 법칙에 보면 열매가 달라지길 바란다면 우선 뿌리가 달라져야 한다. 그래서 보이는 것을 바꾸고 싶으면 보이지 않는 것을 먼저 바꿔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부의 법칙을 이렇게 얘기해요. 돈은 결과다. 그리고 부자는 결과라는 거죠. 건강도 결과고 질병도 결과고 당신의 몸무게도 결과다. 우리는 원인과 결과의 세상에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뿌리가 있으므로 열매가 열리는데 좋은 열매를 얻기를 바라면 좋은 씨앗을 뿌려야 되는 것처럼 오늘도 제가 이렇게 그 저희 정원에 고추를 심고 도마도를 심고 그럴 때 거기 그 묘종 종묘상에 가 가지고 어떤 것이 좋은지 그거를 선택을 했어요. 꽃가게 가 가지고 꽃집에 가서 또 그거를 살 때도 내가 어떤 것이 좋을지 그리고 그것이 예 그 한번 심어 가지고 잠깐 반짝하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오래 볼 수 있는 꽃이 무엇인지 그거를 선택을 해서 예 샀던 것 같아요. 내면의 변화를 나에게 강력히 선언하라고 하면서 이 사람은 선언을 하라는데 이 같이 한번 지금 보이시는 분들은 같이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선언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말해 보자. 가슴에 손을 얹고 말하자. 시작. 나의 내면 세계가 외부의 세상을 만든다. 머리에 손을 대고 말하자. 나는 백만장자 마인드를 가졌다. 제가 이 책을 전에 요번 말고 전에 읽으면서 저는 이걸 한 7번씩 했어요. 꼭 7번씩 했어요. 가슴에 손을 얹고 말하자. 나의 내면 세계가 외부의 세상을 만든다. 나의 내면 세계가 외부의 세상을 만든다 하고 그리고 머리에 손을 얹고요. 나는 백만장자 마인드를 가졌다. 나는 백만장자 마인드를 가졌다. 이걸 7번 했어요. 왜 그렇게 했는지 그냥 7 이라는 숫자가 좋은 숫자잖아요. 럭키 세븐이라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그냥 외쳤던 기억이 있더라고요. 시크릿 두 번째가요. 과거의 경험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 그래서 경제 청사진을 점검하는데요. 여기에 보면 우리가 어떠한 생각, 어떠한 가정 환경에 살았는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부의 법칙에 보면 돈에 대한 당신의 생각이 당신의 경제적인 미래를 결정한다. 제가 가만히 이거를 보면서 돌아봤어요. 우리 시골에서의 그 삶 이런 것들이 어떤 삶이었을까? 어 아버지가 어떻게 살아왔을까? 근데 그거를 강하게 벗어나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사람이 우리 둘째 형이에요. 둘째 형은 지금 사업도 잘하고 가정을 살리겠다고 그렇게 "내가 우리 가정을 살린다." 하고 이게 실제로 형제들도 한테도 많이 베풀고 그렇게 하고 사는데 저한테도 그러고 그런 게 인제 다른 것 같아요. 여기에도 보면 생각이 감정을 낳고요. 감정이 행동을 낳고 행동이 결과를 낳는다.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거죠. 책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경제청산지를 만드는 첫 번째 영향이 여기에 이제 나오잖아요. 어린 시절에 어떤 말을 듣고 자랐는가. 문제는 어렸을 때 돈에 대해 들었던 말들이 모두 당신의 무의식에 남아 있다는 점이다. 이런 말들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당신의 경제적인 생활을 운영해 나가는 청사진의 일부로 자리 잡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오면서 참 많이 그런 말을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돈은 일만하게 뿌리야."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예. 그런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돈에 대해서 돈의 가치를 우리가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런 삶을 살아보진 못했어요. 그렇게 하면 나쁜 놈이라고 생각을 손가락질을 받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의 경사청사진을 바꾸는 4 단계 여기에서 인식, 자기 위해 변화, 선택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자기의 그 청사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책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 한번 제가 읽어 드려 볼게요. 첫 번째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요. 인식은 어렸을 때 돈에 대해, 부에 대해, 부자에 대해서 어떤 말을 들었는가 기억나는 대로 적어 봐라. 자기 이해는요. 이런 말들이 당신의 경제 상태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가? 변화 선택, 그 생각들이 주입된 것일 뿐 당신의 것이 아니며 지금의 당신 모습과도 어울리지 않는다. 는 걸 잘 알겠는가? 당신에게 변화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말하자. 돈에 대해 들었던 그 말들은 사실이 아니다. 나의 행복과 성공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사고 방식을 선택하겠다. 나는 백만장자 마인드를 가졌다라고 이렇게 경제 청사진을 바꾸는 첫 번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어린 시절에 누구를 보고 자랐는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부자 아빠의 이야기를 듣고 자랐는가? 우리 아빠가 나의 아빠가 가난한 아빠였었는지 그것이 이제 아마 이야기 생각해 보면 금방 나오겠죠. 돈을 벌거나 성공하려는 동기가 두려움, 분노, 자신을 증명해 보이려는 욕구처럼 비생산적인 뿌리에서 출발한 거라면 당신의 돈은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할 거다라고. 왜 그러냐면 이미 내 잠재의식 속에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경사청사진을 바꾸는 4 단계의 두 번째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돈에 대해 부에 대해 어떤 습관을 갖고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게 나한테 오는 거니까. 자기 이해는 자라면서 보았던 모습들이 당신의 경제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써 보고요. 변화의 선택은 부모의 방식에서 변화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내가 보고 자라왔던 방식에서 변화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백만장자 마인드를 가졌다."라고 선언을 하라는 겁니다. 어 다음으로 시크릿 이제 경세 청사진을 부자답게 그리자. 이 1 부에서 세 번째예요, 시크릿이. 부의 법칙, 방안 온도를 완전히 바꾸려면 온도 조절기를 다시 맞추는 수밖에 없다. 마찬가지로 경제적인 성공도를 영구적으로 변화시키는 방법은 경제 청사진을 수정하는 길뿐이다. 그러니까 이 온도 조절기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재미있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방안의 온도를 그러니까 겨울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밖의 온도가 영하인데 방 안의 온도를 18 도에서 더 따뜻하게 올리려면 온도 조절기를 다시 바꿔야 돼요. 20 도, 25 도로. 여름에 바깥의 온도가 30 도가 넘어가는데 방 안의 온도를 25도 온도로 맞추려면 아래로 맞추려면 온도 조절기를 바꾸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의 경제 성공도를 바꾸려면 경제 청사진을 수정하는 길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변화의 1 차적인 단계는 인식이라는 거예요. 인식. 자신을 지켜보라. 의식적으로 자신의 생각과 두려움, 습관과 행동, 게으름까지 다 관찰해 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이 자신을 들여다보고 연구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삶을 영원히 바꾸고 싶으면 끝까지 읽으래요, 이거를. 우리 다시 한번 그 소리 내서 한번 혼자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읽을게요. 시작. 가슴에 손을 얹고 말하라. 나의 생각들을 점검하여 나에게 힘을 주는 것들만 받아들이겠다. 머리에 손을 대고 말하라. 나는 백만장자 마인드를 가졌다.
네. 이어서 제2부 백만장자 17가지 시크릿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7가지 시크릿도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건 임yok 선생님이 보내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봄에 이게 잠깐만요. 바뀌었네요. 제가 공유를 다시 할게요. 이걸 중지하고요. 공유를 다시 할게요. 이쪽을 공유해야 되겠네요. 예, 잘 보이시죠? 공유 중지도 얘도 옮겨야 되겠는데 얘도 옮겨. 네, 보이시죠 이제? 네, 한번 볼게요. 백만장자 시크릿 하브 에커. 예, 요거 이제 2부 1, 2, 3 단원을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백만장자 마인드 1에서 80조까지 하는데요. 내 인생의 부는 내가 만든다. 부자는 내 인생은 내가 만든다라고 믿고, 가난한 사람은 인생은 우연히 만든다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죠? 아마 우리가 이 이야기들을 한번 보면서 생각해 보면 나는 어떤 마인드로 살고 있는지 아마 돌이켜 보면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 인생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옆에서 누군가가 도와줘서 만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을 의지하고 내 스스로 이렇게 독립적으로 살아가지 못했던 시간들이 저는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 부자가 되고 싶으면 당신의 삶의 운전대를 내가 쥐고 있다고 믿어야 된다는 거죠. 내 삶의 운전대를 내가 쥐고 있다라고 믿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쥐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쥐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자기 인생을 통제할 능력이 없다며 주저하고 있는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책임지는 대신 피해자처럼 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안 해줘요? 왜 쟤한테만 줘요? 왜 나한테는 안 줘요?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실제적으로 많은 것 같아요. 피해자들이 드러내는 특징 세 가지가 있대요. 비난, 합리화, 불평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비난은요. 자신에게 손가락질이 돌아오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요 합니다. 경제, 정부, 주식시장, 직원, 동업자, 배우자 이런 사람들로부터 그리고 합리화는 돈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 돈이 없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꾸 자기가 가난한 거를 이렇게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돈이 중요하지 않다.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가난하다는 거죠. 그리고 불평불만은 당신의 건강과 부자가 되는 길을 막는 최악의 행위라고. 이거는 잠재의식에도 나오잖아요. 내 잠재의식이 불평불만을 하면 잠재의식은 부정적인 것에 더 크게 반응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음으로 사랑과 관심을 구분해야 하는 이유는요. 사랑과 관심을 혼동하는 사람들은 진정한 의미의 사랑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랑하면 관심을 갖겠죠. 그죠? 대부분은 자기 이기심으로 사랑을 한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이기심으로 사랑을 하는 사람들은 사랑하고 혼자 삐지고요. 혼자 실망하고 막 이런 경우가 있죠. 상대가 나에게 해주는 것을 사랑하는 셈이다. 개인적인 필요에 의한 것일 뿐이다. 그런 관계는 둘 다에게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과 관심을 이렇게 분리해 보면 상대방이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관심을 얻으려면 피해자의 자리에 어 그래서 머물러 있는 사람은 결코 부자가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관심을 얻으려고 피해자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결코 부자가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능동적으로 가야 되는데 요렇게 하는 게 있죠. 우리 이거 선언 또 한번 해 보죠. 다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말하자. "나의 경제적인 성공은 내가 만든다." 머리에 손을 대고 말하자. "나는 백만장자 마인드를 가졌다." 네. 이거 되게 매력 있어요. 백만장자 마인드 두 번째 이 시크릿이에요. "부자는 부를 목표로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자는 지난번에 우리 미셸이 한번 물어봤죠. 이게 나쁜 사람도 이거를 통해서 부자가 될 수 있냐고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책에서는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부는 내가 부자라고 생각할 때 따라오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부를 목표로 한다. 부자는 돈을 벌려고 머니 게임을 하고 가난한 사람은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머니 게임을 한다." 이 참 말이 그죠?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절대 편안한 정도에 머물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언 또 한번 하죠. 가슴에 손을 얹고 말하자. 내 목표는 백만장자가 되는 것이다." 머리에 손을 대고 말하자. "나는 백만장자 마인드를 가졌다." 네. 우리 한번 해 보자고요. 야 백만장자 마인드 세 번째. 부를 꿈꾸고 헌신하는 사람만 부자가 된다라고 합니다. 부를 꿈꾸고 헌신하는 사람만 부자가 된다. 부자는 부자가 되기 위해 집중하고 헌신한다고 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부자가 되기를 바라기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요. 훨씬 즐거운 인생을 살 수 있어. 하지만 개처럼 일해야 세계 여행을 할 수 있어. 그래 세상 모든 사람이 손을 벌리겠지. 우주는 끌어당김의 법칙에 흔쾌히 응하며 당신이 주문한 것을 발송해 주려고 최선을 다한다. 그쵸. 이게 하지만 개처럼 일해야 세계를 여행할 수 있어. 글쎄요. 개처럼 일해야 하지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예 돈이 있으면요. 훨씬 즐거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거는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에는 특히. 믿을 때 메시지는 우주에 보내게 된다라고 합니다. 부자가 탐욕스럽다는 메시지는 부자가 되지 않는 쪽으로 지원해 준다고. 부자가 탐욕스러운 게 아니라 실제로요. 우리 사회를 보면 사회가 움직이는 가장 큰 원동력은 부자들이 기부하는 거에 의해서 돌아가기도 해요. 일부 몰지각한 부자들이 있어서 문제지만 그것 때문에 진짜 부자들이 왜곡되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나는 부자가 될 수 있다는 확신으로 전력을 다하라고 합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 집중력, 용기, 지식, 전문 기술 100% 노력, 포기하지 않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고 하는 거고요. 머리에 손을 대고 외치는 백만장자 마인드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백만장자 마인드는 나는 부자가 될 수 있고 부자가 될 자격이 있다고 진정으로 확신해야 한다고 합니다. 전적으로 진심으로 부자가 되기 위해 헌신해야 한다고 합니다. 선언을 한번 같이 해 보죠. 가슴에 손을 얹고 말하자. 부자가 되기 위해 헌신하겠다. 머리에 손을 대고 말하자. 나는 백만장자 마인드를 가졌다. 좋습니다. 나의 내면 세계가 외부의 세상을 만든다고 합니다. 나의 생각들을 점검해서 나에게 힘을 주는 것들만 받아들이자. 나의 경제적 성공은 내가 만든다. 크게 생각하자. 나는 수천 수만 명에게 기여하는 사람이 되겠다. 나는 정열적으로 열렬하게 나의 가치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겠다. 오늘 외친 선언이 내 마음에 뿌리 내릴 때까지 외쳐라. 생각만 하지 말고 실천하라. 결국 인생의 부는 내가 만든다. 부를 꿈꾸고 헌신하는 사람이 부자가 된다. 이 말은 전적으로 믿으셔야 한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뼛속까지 부자 마인드로 채워라. 감사합니다. 희망 메신저 이미호 대도
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미옥 선생님 지금 버스 타고 이동하시면서 듣고 계시는데요. 예, 공유 중지하고요. 우리 배선숙 선생님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책을 주문하고 돈을 안 냈더라고요. 책이 안 왔습니다. 그래서 15분 만에 급조해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단은. 아 대박입니다. 15분 만에 급조한 네. 45분 50분부터 일단 만들었습니다. 일단 보여 네. 드리겠습니다. 아 끝내준다. 공유 되나요? 끝내준다. 같이. 미치겠다. 미치겠습니다 대박입니다, 저도. 대박. 아 우와.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야 잠깐만요. 15분 만에 만들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만든대. 대박 아니야, 대박. 보겠습니다. 제가 4 번, 5 번, 6번 아니 5, 6, 네. 7 인가요? 456 이요. 456. 4, 5, 6. 예. 저 7 네네. 번까지 만드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아 7번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백만장자 마인드 네 번째. 크게 생각하는 사람이 크게 이룬다. 타고난 재능을 적어 보아라. 어려서부터 잘했던 일, 그런 일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법과 분야를 생각하라. 그 일을 100배, 10배, 100배 키울 수 있는 일을 생각하라. 큰 생각과 큰 행동을 하라. 우리가 그러잖아요. 큰 부자가 되려면 그 부를 담을 수 있는 큰 그릇을 먼저 만들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복권을 당첨되게 해 주세요." 하고 복권은 안 사. 그래서 맨날 기도만 해. 그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큰 생각과 큰 행동, 즉 그걸 해야지 그걸 얻을 수 있고, 또 자기 혼자만의 그 독선적인 판단이 아니라 여러 사람과 상의를 하고 그 성공을 위해서 최소 3 가지의 전략을 짜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 그 조나단이란 책에 보면 그 말이 나온대요. "내 사명을 완성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라고 질문했을 때 "너의 숨이 아직 붙어 있다면 넌 아직 사명을 다하지 않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때까지 나의 사명을 다해야 된다는 의미인 것 같고요. 다른 사람과 다른 나만의 쓰임, 그것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하고 그것을 실천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계속 말하죠. 가슴에 손을 얹고 말하래요. "나는 백만장자 마인드를 가졌고 수천 수백만 명에게 기여하는 삶을 살겠다." 그러니까 뭐 여기서 예를 든 게 부동산 업자도 예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부동산 업자라면 어떻게 내가 10 사람에게 그 편안한 집을 제공할 것인가, 1000 사람에게 제공을 할 것인가. 그랬을 때는 더 많은 사람한테 제공하는 게 더 유익한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더 생각하고 행동해야 된다는 것이죠. 음. 그리고 백만 어머나, 왜 7 번으로 갔죠? 4번 했고 5번 어디 갔어? 잠시만요. 갑시다. 5 번. 음. "행동하는 것이 행동하지 않는 것보다 낫다." 저는 이 챕터를 읽으면서 참 제 얘기 같아서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부자는 기회에 집중하고 가난한 사람은 장애에 집중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성공하는 사람은 어떻게, how에 집중하고 못하는 사람은 이유가 수만 가지, 수백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부자는 기회를 보고 성장을 본답니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은 항상 안 되는 문제거리만을 먼저 보는 거죠. 그리고 부자는 이 일을 했을 때 어떤 보상이 나에게 주어질까를 집중하는데, 가난한 사람은 어떤 손해가 있을까? 이걸 하면 내가 어떻게 잘못될까? 그것을 더 걱정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인 선생님께서 그러셨잖아요. 과거를 후회하고 현재를 두려워하고 미래를 염려하는 병.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그러겠죠. 항상 걱정. 그러니까 대책을 세우는 게 아니라 걱정을 하는 거죠. 어떤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라. 그리고 부자들은 삶의 결과에 책임을 지고 잘 된다는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어떤 일든 어 달려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능력을 확신하고 문제가 생기면 '나에게는 그거를 해결할 만한 힘이 있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뛰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위험과 두려움을 바라보고 잘못될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것이죠. 부자들은 끊임없이 기회를 바라보고 위험을 감수합니다. 왜냐하면 그 위험을 자기가 해결할 수 있다는 힘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실패를 기대하고 자신의 능력을 확신하지 않고 끊임없이 문제거리만 바라보고 그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려고 한답니다. 그리고 행동하지 않는 한 행운도 찾아오지 않는다. 우리가 제일 무서운 게 그거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제일 무섭대요. 뭐라도 해서 실패를 했으면 '아 이래서 실패했구나.' 하고 딛고 일어날 수가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은 실패도 성공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변화하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부자는 원하는 것에 집중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은
나의 자신의 능력을 믿지 않고 또 제가 마음에 제일 좀 찔렸던 거. '모든 것을 다 알기 전에 행동하지 않는다. 영원히 행동하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한다. 여전히 준비 중이다.' 맨날 "해야죠." 그럼 "네 해야죠." 할 거죠?" 그럼 "네 할 거죠." 맨날 그 대답만 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동하지 않는 것은 행동하지 않는 생각은 쓰레기에 불과하다. 우리 많이 들어봤죠? 우리 이민규 선생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거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반성했습니다. 깨달은 게 아니라. 그리고 백만장자 마인드 6번째. 부를 그리고 부자를 긍정하라. 머릿속 생각이 당신의 삶으로 들어오면 힘이 될 수도 있고 힘을 빼앗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부자가 되는 생각을 하면 힘이 생길 것이고 가난한 생각을 하면 힘을 빼앗기겠죠. 그리고 또한 사람들이 가진 것을 비난하면 나 또한 가질 수가 없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난한 사람들은 '아 저 부자는 왠지 사기꾼 같고 저 사람은 올바른 방법으로 부를 모으지 않았을 거야. 뭔가 나쁜 방법으로 저렇게 했을 거야.'라고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자에 대한 적개심이 있고 부자를 미워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미워하는 마음 즉 부정적인 에너지가 가득 쌓여 있어요. 앞에서도 이민혁 선생님께서 발표하신 것처럼 에너지는 우리가 끌어당김의 법칙이잖아요. 그래서 그 에너지는 전염하거나 전염당하거나 그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좋은 에너지는 좋은 것을 끌어당기고 나쁜 에너지는 나쁜 에너지를 끌어당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부자들은 계속해서 그런 부정적인 에너지가 오기 때문에 부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어 다른 사람을 비난하면 가진 것을 비난하면 나 또한 가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생각을 깨닫고 떨쳐 버려야 되고 부자를 축복하고 그것을 의식에 집어넣어야 된답니다. 그리고 생산적인 생각에 집중해야 부자가 될 수 있고 반면 가난한 사람들은 어 그 아까 말한 것처럼 부자를 미워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은 결국 무입푼 상태로 남는 제일 확실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의 부를 축복하고 나는 부자들에게 감탄하고 나 또한 그런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말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6번 인데 다 해 6 번까지라고 그랬죠? 7 번은 아니라고 그랬죠? 네. 그럼 여기까지 하고 제가 잠시 뭘 하나 보여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서 어떻게 했냐. 공유를 중지하고 다시 채팅창에다가 올려서 요거를 요거 지금 이걸 어떻게 잠깐만요. 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더블 클릭하면 나와요. 더블 코스트코에서 물 클릭하면 한 된다고요? 병은 이거예요? 잠깐만요. 이거 지금 카톡방에 올려 놓고 지금 저기 뭐지? 줌 카톡방에 올린 거를 공유하려면 교수님이 공유해 주시겠어요? 네네네. 그러면 제가 네. 제가 요거를 카톡방에 줌 카톡방에 올려 놨어요. 네네네. 줌방에 네. 네. 그러면 이거를 제가 열어 보겠습니다. 네. 제가 공유를 할게요. 네. 외국인이 하는 거죠? 네. 흑인 아저씨가요. 예. 보이시죠? 네. 보입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Costco is 25 cents. The same bottle in the supermarket is worth about 50 cents. The same bottle at a fast food place, though, costs $2. In a good restaurant or hotel, it can be worth up to $3. At an airport or on the plane, you may be charged $5. Now listen, the bottle and the brand is the same. The only thing that changes is the place. So each place gives a different value to the same product. So when you feel like you are not worth much and everyone around you belittles you, change places. Do not stay there. Have the courage to change places and go to a place where you are given the value that you deserve. Surround yourself with people who really appreciate your worth. Don't settle for less. You are worthy. 네. 네. 이게 당신은 가치는 7 장이랑 더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물병이지만 여기서 코스트코에 있으면 25센트였지만 우리가 비행기 안에서는 $5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나이지만 내가 어떤 장소에 위치하냐에 따라서 가치가 다르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좋은 사람, 그러니까 그 아까도 뭐 유유상종 이런 말도 나왔지만, 그러니까 좋은 사람들 옆에 있어야 내 가치는 인정받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여기 뒤에도 나오지만 어떤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그 좋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부정적인 자꾸 에너지를 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으라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람들 옆에 있어야 되고 나 또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요거 그때 보고 좀 기억이 남아서 같이 오늘 화면 공유했습니다. 짧고 굵게 이만희 이상입니다. 네. 네. 아, 죄송합니다. 마, 준비가 미흡했습니다. 말이 되나? 15분 준비했는데 이렇게 아유, 발표를 겁나 한다는 게 그냥 참. 정신이 없이 했습니다. 그래서. 네. 아, 오늘 또 근무하고 지금 오셔서 한 거잖아, 일하고. 근무한 건 아니고 오늘 비가 또 와 가지고 그냥 이렇게 있다가 인제 나가서 정리해 주고 남편 네. 친구들이 와 가지고 같이 식사하고 시간을 보니까 7시 45 분이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또 이미 없으면 전화 얼른 해 가지고 "선생님 나 몇 장이었다."고 그러니까는 자기 한 거 뒷장이라고 그래서 "예 알겠어요." 그러고 이제 부지런히 와서 했죠. 그래서 네. 교수님 전화할 때 제가 그거 하고 있었어요. 대단합니다. 대, 네. 어쨌든 대단하신걸요? 아니 그냥 우리 다 아는 어떻게 내용이니까. 조혜숙 선생님, 제가 이거 돌릴까요? 제가 해도 되고요. 직접 하시면 더 좋고요. 네네. 근데 요즘에 사용을 안 해봤더니 네. 잘 하려나 모르겠어요. 그냥 화면 어, 공유만 하시면 되는데 뭐. 잘 네. 하실 수 있습니다. 네. 화면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네. 아유, 너무들 잘 하셔서, 근데 요점 정리가 잘 되셔서 이해가 쏙쏙쏙쏙 잘 들어옵니다. 예, 진짜들. 항상 저 남이 말하는 거는 더 이해가 잘 어. 되더라고요. 저 유튜브 보고 얼른 요점 정리한 거예요. 아유, 잘하셨어요. 어쨌든 대박이에요. 대박이에요. 예. 전, 예. 제 잘 거가 보입니다. 됐나요? 네, 네, 보입니다. 공유됐습니다. 저기 화면 네네. 전체 화면으로 놓고요. 전체 위에 화면요? 오른쪽에 예, 그 전체 화면 놓고, 그리고 네. 저기 슬라이드 쇼 있죠. 슬라이드 쇼. 슬라이드 쇼. 네. 네. 예, 그래서 처음부터. 처음부터. 이게 네. 처음입니다. 근데 저도 아까, 아까, 잠깐만요. 일곱- 처음부터인데 왜 네네. 안 돼요? 뭐가요? 그, 이게 저기 옆에 밑에, 작은 게 없어야 된다고. 아, 이거요? 그러면 다시 오른쪽 맨 밑으로 쭉 내려오시면요. 네. 예, 오른쪽 맨 밑으로 내려오시면 책 열린 것처럼 되어 있는 거 바로 옆에 네. 모니터처럼 되어 있는 거 있어요. 그 밑으로 좀 더 내려오세요. 조금 더 내려오셔요. 네. 왼쪽으로 조금 더 가시면 마이너스 옆에 여기 플러스가 있고 조정 마이너스 크기 조절. 예, 예, 그거. 그거. 아니, 아니. 크기 조절하는데 옆에 왼쪽으로. 거기서 그거 누르지 말고, 그거 말고, 아니, 조금 선생님, 더, 크기 조절 그거 옆에 냅두고요. 다른 거, 아이콘. 크기 조절 옆에 아이콘. 그 옆에 있어요, 옆에. 그냥 마이너스 슬라이드 옆에 쇼로 있는 다시 아이콘. 갈게요. 네네, 그거예요. 네, 그거, 예, 예. 네, 잘하셨습니다. 성공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네, 저도 시작해 아까, 주세요. 네, 7시에 했더니 그냥 막 아까 교수님 얘기 들으면서 시작했습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얘기는 거의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예, 뭐 백만장자 시크릿, 부를 끌어당기는 17가지 매뉴얼,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라. 부자가 되어 있을 것이다. 조회숙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다 부자가 감사합니다. 되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네, 아멘. 시간 부자. 네. 근데 이거 갈 때 내리면 되나요? 예, 그냥 한 그렇죠. 번씩 클릭만 하면. 예, 예, 한번 그냥 커서 이동 키로 아래로 내려가는 거 하나씩 누르시면 돼요. 아, 네.
그래서 저는 이제 7번째, 백만장자 마인드 7번째.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긍정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을 가까이 하라. 아까도 저기 뱃쌤도 얘기하셨고, 그래서 이거 가까이 하라라는 중에서 제가 생각나는 게 하나 있는데요. 제가 작년부터 생각했던 게 하나가, 왜 제가 가만 보면 말을 좀 이렇게 다른 사람 얘기를 듣기는 하고, 제가 싫은 소리를 할 때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보면 저한테 자꾸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걸 듣다 보니까 어떤 느낌이었냐면 내가 쓰레기통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는 뭐 감정을 이해해서, 받아들이는 쓰레기통.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내가 에너지가 빠지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차근차근 조금씩 내가 바쁘니까 지금 전화를 들을 수 없다. 지금 그 얘기 말고 다른 얘기 먼저 해라. 라고 만났을 때도 그렇고 전화할 때도 그렇고 그 얘기를 제가 차단을 했어요. 자꾸 차단을 하고, 또 하나는 그래도 자꾸 그런 얘기를 하면 전화를 아예 안 받아. 그래서 잘하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작년부터 실행을 했던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그리고 우리 여기 생따에 지금 여기도 지금 제가 쓰긴 했지만, 생따 나비에 모이면 다 긍정적인 마인드고 긍정적인 말이고 다 좋은 말 하잖아요. 그래서 편안하고 더 좋고 또 희망적이고, 그런데 아닌 경우도 바깥에서는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부자들은 긍정적이고 성공한 사람들과 사귄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의 무리 속에서 모여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생따나비 무리에 들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부자는, 다, 예. 네, 다 부자, 무리 속이니까요. 부자는 자기보다 먼저 성공한 사람들에게 감사한다. 첫째, 부정적인 사람을 변화시키려 했을 필요 없다. 둘째, 차분하고 평화롭고 집중하는 상태에서 당신이 원하는 것을 분명히 하라.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안 내려가요? 클릭. 커서 이동키 밑으로 누르시면 안 내려가는데요? 아니면 옆으로 눌러보세요. 옆에 거. 네. 됐다. 네. 그냥 이렇게 가니까. 아, 그냥 옆에 네. 눌러도 되고요. 네. 마우스로다가. 승자를 가까이 하라. 그렇죠. 다 성공한 사람, 승리한 사람, 좋은 사람들 가까이 하는 거죠. 끼리끼리, 유유상종, 같이 모인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함께 어울리는 사람,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람을 신중히 골라야 한다. 독수리처럼 날고 싶으면 오리들과 헤엄치지 마라. 나는 언제나 성공한 사람, 긍정적인 사람과 어울린다. 여기 모인 분들은 다 행하고 계시는 분들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죠, 선언. 우리도 가슴에 손 얹고 말합시다. 가슴에 손을 얹고 말하자. 네, 성공한 성공한 부자들을 부자들을 성공한 부자들을 본받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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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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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자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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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울리겠다. 어울리겠다. 그들이 할 수 그들이 그들이 할 할 수 수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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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할 나도 수 할 수 있다. 나도 할 있다. 수 있다. 나는 머리에 머리에 손을 손을 백만장자 대고 대고 마인드를 말하자. 말하자. 가졌다. 나는 나는 백만장자 백만장자 마인드를 마인드를 가졌다. 가졌다. 이 책 다 읽고서 그거 여러 번 하면 다 될 것 같아요. 행동 지침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을 가까이 하라.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도서관도 가고 서점도 가고 인터넷 어디든지 들어가서 세계적으로 성공한 부자의 이야기를 읽어라. 근데 이 생각은 잘 못했었는데 요번에 이 책을 보면서 그 생각이, 행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앤드류 카네기나 록펠러나 이런 사람들, 요즘엔 유튜브도 많고 하니까 그런 거 보고, 아까 지금 뱃쌤도 하나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런 것들을 많이
보고 그래도 이제 마인드는 많이 좋아질 것 같아요. 그들의 성공담에서 영감을 얻고 특별한 성공 전략을 알아내고 가장 중요한 그들의 마인드를 습득하라. 이제 행하는 일만 남으신 것 같아요. 근데 왜 지금 요즘에는 저희도 고객분들을 만나다 보면 골프를 치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리고 일하는 분들도 골프를 기본적으로 치고 대부분 이제 임원들도 보면 골프를 거의 다 치잖아요. 네네. 접대라든가 뭐 이런 거 하기 때문에 하는데 여기도 또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무리 속에 만나려면 그런 부류를 같이 만나야 하니까. 그래서 만약에 못 가면 제 예전에 한번 그 생각은 했거든요. 호텔 커피숍 가서 네, 저기 딸하고 가서 커피를 좀 한 잔 마시고 싶다 이런 생각했는데 아직 못했네요. 또 한번 이제 이 책을 전에 보면서 갔다 오셨다고 그러지 않으셨나요? 아니 누가? 간다고 해놓고 못 갔어요. 아, 네, 그래서 가고 싶은데 또 못 갔는데 이게 시간 지나면은 또 잊어버리더라고요. 또 이제 또 이제 일러줬으니까 또 한번 또 생각이 들어서 행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이왕이면 워커힐 가시면 좋겠더라고. 워커힐 좋더라고요. 거기 이렇게 쫙 네. 보이고. 그 네. 어떤 사람도 그렇지 않았나요? 이건 어떤 성공한 사람도 예, 정말 예. 가난했는데 근사한 옷을 입고 호텔에 그, 날마다 그 왜 로비에 그때 출근해가지고, 예, 따라한 책 사람. 한번 하셨었어요. 네네. 교수님이. 그때 커피숍에서 매일 그 시간 똑같은 시간 가서 성공한 사람들을 보고 제가 흉내내고. 했었나 교수님이 하셨었나 똑같은 시간 매일매일 가서 하다가 다른 사람을 만나서 성공했다라고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호텔 가서 커피숍 가서 여유롭게 다른 사람들의 부자인 사람들을 보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당신의 삶을 퇴보시키는 사람들과는 떨어져라. 쓸데없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은 보지 마라. 요즘들 TV 많이 안 보시죠? 거의 볼 일이 없죠. 봐요. 저는 많이 봐요. 부자는 자신을 알리고 자신의 가치를 높이려고 한다. 가난한 사람은 판매와 홍보를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이 부정적으로 할 때 보면 아까 벨쌤도 지금 여기도 보면 거의 같은 얘기라서 그런데 우리 왜 옛날에 어릴 때 부자 보면 저것들 뭔 사기쳐가지고 나쁜 짓 그렇죠. 해가지고 부자 됐다고 맨날 맞아, 맞아.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도 잘 된 사람들 보면 약간 배 아파하고 이런 거 있거든요. 근데 쟤네들 분명히 그나마 뭐가 있을 거야. 예, 그리고 그쵸. 지금도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는데 그나마 우리가 이제 또 책 읽고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하니까 아, 그래, 나도 저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자꾸 바꾸기는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마인드 컨트롤 하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과거는 과거이고 미래는 미래일 뿐 과거와 미래가 똑같이 않다는 것을 기억하라. 어렸을 때 부모님이 주입한 프로그램 때문이다. 그 얘기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자기 이게 자랑도 못하고.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었는가 봐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나라 사람이 쓴 게 아니잖아요. 그쵸? 예, 예, 그렇죠. 그러게 알게 모르게 자기 자랑하는 것이 무례한 일이라고 배웠을지 모른다. 어르, 저도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른들이 가르쳐준 예의 범절 다 지키며 살아도 잘 살 수 있다면 아무 문제 없을 것이 없다. 현실적으로 비즈니스와 돈에 관한 산 당신이 자기 자랑을 하지 않으면 누구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 음. 지난주에 교수님 말씀하셨죠? 내 자랑도 해야 되겠다고. 자랑해야죠. 요새는 네, 철저하게 그게 교수, 퍼스널 네, 브랜딩이더라고요. 교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내 속에 내 재능이 있는 것을 남이 알아준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 얘기 한번 했어요, 예. 아침에. 네네. 그래서 이거 내 자랑도 내가 잘하는 것도 해야 되는데 요즘에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도 자꾸 자랑합시다. 그런데 네네. 현실적으로 비즈니스와 돈에 관한 어,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했고 부자들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거래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가치를 선전한다. 이게 다 자랑이고 내 거 잘하고 있는 거 또 보여주는 거고 우리 미국 대통령도 자신을 홍보하는 거니까 네네. 이게 예, 이제는 자랑하는 시대이다는 거죠. 가치를 믿고 필요한 이들에게 알려라. 우리도 알립시다. 네. 다 모두 다. 당신의 홍보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도 여기서 핵심이 아니라 홍보를 하는 이유가 중요하다. 당신의 믿음에 관한 문제다. 진정으로 자신의 가치를 믿는가? 저는 내 가치를 잘 안 믿었던 것 같아요. 믿어야 되겠어요. 그쵸. 당신이 제시하는 상품이 나 잘 서비스를 확신하는가? 홍보하는 대상에게 그것이 정말로 유익하다고 생각하는가? 진정으로 내 자신의 가치를 높입시다. 제가 이거 저는 맞습니다. 이게 제일 오늘 읽으면서 이게 저한테 오는 말이었던 것 같아요. 자신의 음. 가치를 믿는가. 근데 제 가치를 제가 조금 못 믿더라고요. 못 믿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치를 올리겠습니다. 또 선언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가슴에 손을 얹고 말합시다. 말하자. 정열적으로, 정열적으로 정열적으로, 열렬하게 나의 열렬하게 열렬하게 가치를 다른 나의 사람에게 가치를 나의 알리겠다. 다른 가치를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알리겠다. 알리겠다. 머리에 나는 손을 머리에 대고 손을 백만장자 대고 말하자. 마인드를 말하자. 가졌다. 나는 나는 백만장자 백만장자 마인드를 마인드를 가졌다. 가졌다. 네. 이제 9번째는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그보다 강해져라. 뭐예요, 이게? 잘못했나 봐요. 부자들은 그들의 부자는 네, 문제보다 부자는 크다. 예, 부자는. 편안한 사람은 그대의 문제보다 작다. 부자가 되는 길에는 함정과 제가 급하게 하다 보니까 오타도 났습니다. 함정과 이게 함정이 모르겠어요. 생겼네요. 네, 함정이 생겼습니다. 함정을 준비하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목적지까지 도착하지 못하는 것이다. 큰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될 때마다 자신을 손가락질하며 내가 작아져서 그렇다고 소리쳐라. 이것은 당신의 생각을 일깨워서 근본적인 원인이 자리한 당신 자신에게 관심을 되돌리는 효과가 있다라고 합니다. 어떤 문제나 장애물도 나의 행복과 성공을 방해할 수 없도록 더 큰 사람이 되겠다고 결심을 합시다. 네. 우리가 이제 그릇 담는 그릇을 얘기하는데 불을 담는 그릇도 마찬가지인가 봐요.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그만큼 감당할 수 있는 사업도 커지고, 그러니까 그릇이 크면은 그렇다는 거죠. 음. 어떤 경우든 커다란 책임을 감당할 수 있으면 그만큼 거느릴 수 있는 직원도 많아지고, 거래할 수 있는 고객도 많아지고, 다룰 수 있는 고객도 많아지고, 그러면서 우리가 재산도 많아진다. 부자들은 문제에 밀려 뒷걸음치질 않는데요. 근데 우리 가난한 사람들은 뒷걸음질을 많이 치지요. 문제를 회피하거나 불평하지 않는다. 그들은 경제 분야의 전사들이다. 전사란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 스스로도 나를 못 이기는 경우가 많은 거죠. 대인이 된다면 당신의 성공 과도를 가로막을 수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또 선언이 나왔습니다. 매번 이렇게
장 넘어갈 때마다 선언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네네. 한 챕터 넘어가면서 선언하고, 챕터 넘어가면서 선언하고. 그러면 이제 또 가슴에 손을 가, 대고 말합시다. 가슴에 손을 얹고 말하자. 나는 나는 어떤 나는 어떤 어려움보다 어려움보다 크다. 어려움보다 크다. 크다. 나는 어떤 나는 나는 문제도 어떤 어떤 처리할 수 있다. 문제도 문제도 처리할 수 처리할 있다. 수 있다. 나는 머리에 손을 머리에 백만장자 대고 손을 마인드를 대고 말하자. 가졌다. 말하자. 나는 나는 백만장자 백만장자 마인드를 마인드를 가졌다. 가졌다. 아, 이 책 끝나면 다 백만장자 마인드 되겠어요. 그래서 행동 지침은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그보다 강해져라. 커다란 문제가 생겼다고 느껴질 때마다 당신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작아서 그렇다고 소리를 치고 크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숨을 들이쉬고 말하고 나는 이 문제를 처리할 수 있다. 나는 어떤 문제보다 크다. 첫 번째,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커진다. 기분이 한결 좋아진다. 이래서 다 끝났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저도 어렸을 때 자랑하면 쑥스럽고 부끄럽고 왠지 좀 어색하고 이래서 자랑을 못했고, 그리고 왜 자식 자랑하면 팔불출이라고 막 우리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들은 또 자기 자랑도 자식 자랑도 많이 하더라고요. 아니, 요즘에는 대놓고 해요. 사람들이 말할 때, 아유, 나는 팔불출이야, 막 이러면서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팔불출 됩시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맞아요. 지금 요즘에 퍼스널 브랜딩 이제 제가 그 되게 거의 지금 한 몇 개월째야. 작년 9월부터인가 8월부터인가 배우기 시작해가지고 지금도 올해 1년까지 배우고 있는데요. 거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큰 거에 그거예요. 나를, 나를 알리는 거. 어떻게 알릴 거냐. 그리고 이제 우리 배쌤이 아까도 얘기했고, 우리 조혜 선생님도 얘기했지만, 나를 자랑하는 짓. 어떻게 보면 남들이, 그래, 니 잘났어.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자기 자랑하면. 그래, 니 잘났어. 니 똥 굵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는 그거를 해야 되더라고요. 하지 않는 사람이 바보가 되는 세상이 됐어요. 그리고 나를 알리지 않으면 사람들이 나를 모르기 때문에 나를 알리는 일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 여기서 얘기하는 거나 로버트 기요사키가 부자 아빠 가난 아빠에서 얘기하는 거나 모든 성공자들이 하나같이 나폴레옹 힐의 놓치고 싶지 않은 나의 꿈, 나의 인생, 뭐 나폴레옹 힐의 성공의 법칙, 뭐 이런 모든 책에서 한결같이 우리 그 멘탈의 연금술 이런 책들도 보고 계속 보아왔는데 거기서 얘기하는 한결 같은 게 다 똑같잖아요. 근데 결국 그렇게 책을 읽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거를 이제 아직 탈출을 못하는 것은 아마 마인드에서 아까 뱃쌤이 되게 이야기 강조했던 실행하는 거, 내가 그렇게 행동하는 거,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라는 이야기가 그래서 이민기 교수님이 실행이 답이다에 그렇잖아요. 꿈꾸는 다락방에서 얘기하는 생생하게 꿈꾸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런데 거기에 생생하게 꿈꾸는 것을 역량이라고 봤을 때 생생하게 꿈꾸고 꿈꾸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랬는데 거기에 곱하기를 해버렸잖아요. 뭐를? 실행을. 행동을 곱하기로 해버렸어요. 그래서 변수가 곱하기가 돼버리니까 빵이 되면 빵이 나오고요. 마이너스를 곱하면 마이너스가 나와요. 그러니까 값이 엄청난 그 생각의 전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예, 지금 한번 저희 소그룹방 나누기가 조금 해가지고 저희 조금만 더 나누고요. 그래서 한 40분 정도에 한번 맞춰보도록 하는데요. 우리 이용규 선생님 지금 한번 또 들어보시고 어떠셨는지 그리고 이용규 선생님이
이 이야기도 해주면서 또 딴 나라 갔다 오셨잖아요. 딴 나라는 좀 어떤 세상인지 좀 이야기들 좀 잠깐 한마디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후에 백만장자 시크릿 이거가 우리가 이제 계속적으로 부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면은 부자가 될 수 없듯이 늘 가난 속에서 나는 가난해, 나는 될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는 내용이 계속 강조돼요. 우리 지난번에 부의 초월자 요거 하셨죠. 그 포도 셰프의 돈 그거 또 했죠. 그러니 계속적으로 이렇게 요즘 때는 부의 초월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해온 이유가 부자 마인드를 가져야 부자가 되지. 부자 마인드를 가지지 않고서는 부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암시를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늘 가난한 사람은 가난해서 허덕일 수밖에 없다. 그럼 비빌 언덕이 있어야 뭐 하지 그러는데 그 비빌 언덕은 부자도 처음에는 부자가 아니었다. 누군가 조상 중에는 누군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백만장의 시크릿에서 얘기하는 이 사람도 2년 반 만에 그 상상을 초월할 만큼의 부자가 된 이유가 이런 17가지의 시크릿을 실천해 왔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이제 다른 사람이 저를 봤을 때 그럼 너는 부자냐? 이렇게 반문했을 때는 내가 스스로 난 부자라고 이렇게 어, 대놓고 얘기는 하기가 어렵다. 하지만은 난 지금이 너무 좋아. 왜? 그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게끔 분위기가 조성이 돼 있고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지향하고자 하는 내용이 착착 실행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언제든지 가능하다. 그리고 마음이 부자가 돼야 결국에는 돈도 따라오는 거지. 음. 마음이 부자가 아니고서는 그리고 어, 이루어질 수가 없고 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끌어당길 수 있는 힘이 있지만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애를 썼을 때 내가 부자가 되는 것이 그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안 되게끔 하면서 내가 부자가 된다면 낙타가 바늘 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더욱 힘들다는 것을 누누이 여기서 저기서 강조하고 커피 한 잔의 명상으로 10억을 번 사람들에서도 그런 이거 얘기가 이제 소개가 되고 있다. 그랬을 때는 정말 이런 것을 말로만 할 게 아니라 그 머릿속에서만 생각할 게 아니라 행동하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과연 내가 행동하는 게 이 17개 중에 한 가지라도 실천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부의 그 초월자 이 44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내가 해당되는 게 있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가슴에 손을 얹고 좀 음.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지금 자꾸 이제 그 이전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서 월에 2회 정도는 국내 여행을 하고 연 2회 이상은 어, 가족하고 해외 여행을 하겠다 하는 이 내용이 지금 이제 실현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돈 어디서 나서 했어 그랬을 때 기회는 돈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마음 먹었을 때 하는 거다. 그랬을 때는 빚을 내서라도 먼저 행동을 하고 나중에 그것을 갚는 게 순서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기회의 비용을 비싸게 물고서라도 이 기회를 잡아라. 그러고 싶고요. 이 저기 제가 요즘 자면서도 희죽희죽 웃고 싶은 게 이 주식에서 내가
그동안 해왔던 경제 공부들이 착착 맞아 들어가면서 앞으로 이 계획 세웠던 이상으로 이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너무 관악하게 보이기 때문에 너무 좋다.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이렇게 얘기해 줬을 때 그것을 그대로 따른 사람은 정말 좋은 미래가 이렇게 이 보장이 되리라고 생각이 들고, 특히 집사람이 저를 보고 이제 신뢰를 하기 때문에 이 화철 이 콩으로 매주를 쓴다 그래도 당연히 믿겠지만 화수로 매주를 쓴다 그래도 믿을 수 있을 만한 신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좋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는 이제 대박입니다. 그래요. 해외를 하롱베이 하노이를 3박 5일로 다녀왔는데, 첫째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갔다 오면서 이제 65살 먹은 친구들 7명이서 부부동반 해가지고 14명이 단독으로 이제 이 여행을 진행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짜가지고 이렇게 배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단독으로 운행했고, 뭐 버스도 대형 버스를 단독으로 운행을 해서 아주 좋았다. 그런데 그게 이제 일반적인 비용보다도 한 배, 1.5배 더 비싼 걸로 가게 됐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무엇을 얻을 것인가, 이런 내용, 누구하고 같이 갈 것인가, 이런 내용, 그리고 가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재미있게 즐기면서 올 것인가, 그리고 가가지고 이제 부부 동반을 했기 때문에 남자들은 여성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뭘 해줄 건가, 나보다 내가 즐기고 노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족을 위해서 여태까지 애썼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해줄 게 뭔가,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생각을 한 사람들은 무난하게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거기 가서도 티카타카 하는 부부가 있더라. 그 이제 그런 게 옆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좀 안 됐더라 보기에. 그리고 쇼핑을 하면서도 의견이 달라서 사야 된다, 사지 말아야 된다 하는 내용, 이런 게 벌써 가기 전부터 충분히 소통이 돼서 가서 이거 정도는 사와야 돼, 그러려고 하면은 이렇게 돼야 돼 하는 이런 내용들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데 그냥 끌려가지고 가는 여행을 할 거냐, 아니면 내가 주도적으로 가서 여행을 할 거냐, 이거 차이는 어마어마한 차이다. 이왕 멍석이 깔려져 있는 그런 자리에 가면은 제대로 놀고 와야 된다. 그래서 저는 기뻤습니다. 이번에 4년 만에 나갔지만은 5년 만에 또 똑같은 코스를 사람을 달리해서 갔었지만은 굉장히 좋았고, 누구하고 가에 따라서 내가 하기에 나름의 달리 그 여행은 달리 보여진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저만 따진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은 즐겁게 갈 수 있겠는지에 대해서 고민도 했었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좀 따라와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리더십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다들 좋아라 했고, 거기 가가지고 20만 동 해봐야 10,000원밖에 안 되는데 그거 쓰면서 덜덜 떠는 사람이 있더라. 야, 100만 동 쓰자. 100만 동 그거 써봐야 5만 원밖에 안 된다. 그 100만 동, 200만 동, 야, 저 가이드한테 이미 다 지불한 거지만은 200만 동 줘. 그래야 우리가 3박 5일 동안 기분 좋게 했는데, 200만 동 이상, 400만 동 이상의 그 서비스 내지는 이 식당 아니면은 간식, 그리고 술 이런 걸 제공받았다.
그랬을 때는 끝나고 나서 줄 게 아니라 시작할 때 주는 게 맞다. 뭐 이런 쪽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체력이 중요하다. 이제 국내에서 아무리 날고 기어도 비행기 타고 가서 내려놓으면은 전부 다 피곤하고 힘들고 시차 적응하고 그리고 낮에 버스 타고 이동할 때 전부 다 졸고 있고 근데 그 갔다 와가지고 한 내용은 저녁에 술 먹은 것밖에 없고 뭐 이동한 것밖에 없다. 그래서는 안 된다. 네. 체력이 중요하고 가서 멍석을 깔아놨으면 제대로 놀 수 있는 이 정신 자세 이게 중요하다. 저는 뭐 세계 일주를 하기 위해서 크루즈 여행을 위해서 다달이 22만 원씩 계속 지금 5년째 붙고 있습니다. 그 이제 집사람이 직장을 관두게 되면 출발을 할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체력을 평상시에 꾸준히 매일 30분 이상 운동을 해야 된다. 이묘 원장님처럼 맨발 걷기를 한다든지 걷기를 안 하면은 이 벽을 보고 푸시업을 한다든지 30분 이상 운동을 해줘야 되지. 나는 젊으니까 운동 안 해도 괜찮아. 이제 늙어 보면은 운동 안 했던 게 후회가 되는 거죠. 뭐 주저리 너무 많이 얘기해서 죄송하고요. 체력은 국력이다. 내 체력은 내가 지키는 거지 다른 사람이 지켜주는 건 아니다. 그런 걸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뭐니 해도 예, 건강해야 이렇게 돌아다녀 보면 그렇잖아요. 못 쫓아 다니고 헐떡거리고 빨리 앞에 가는 사람은 천천히 가라고 이야기하고 예, 그러는 거 되게 많은데 하여간 가볼 때도 많고 예, 가야 될 때도 많은데 우리 건강해지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디 가시면 예, 저희도 항상 주의가 그거예요. 딱 시작하기 전에 미리 주고 시작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그래야 돼. 여기도 네, 시골도 이렇게 일꾼들을 많이 쓰잖아요, 인력을. 네, 그럼 거의 외국 사람들이면 정말 10,000원이 되게 그 사람들한테 큰 돈이거든요. 그 돈 네네. 그렇죠. 가치로. 네, 저개발 국가에서 오신 분들이니까. 음, 그러면 정말 게으름 피우지 않고 열심히 하는데 다 끝나고 와서 주는 건 소용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게 맞아요. 미련한 사람은 다 끝나고 고생했다고 주는데 미리 줘야 돼. 미리 네. 1,000원이라도 더 주면 그 사람들은 그 이상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거든요. 정말 음, 감사의 표시는 가부를 해서 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그 특히 여행 가면 맞아요. 미리 줘야 돼, 가이드한테는. 오늘도 저희 신랑 아까 친구들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부부 동반인데 그러시는 거, 소금 판다고 그랬더니 사고 싶은데 아마 자기가 산다고 하면 살이 날 거라는 거예요. 그 25,000원짜리 소금. 그래서 안 그래도 이제 남편이 이렇게 오니까 여보 소금 하나 사고 싶다니까 있는 소금도 다 안 먹었는데 무슨 소금을 사냐고 막 딱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그 여자 아내분이 되게 막 슬픈 표정에 따라갔지. 근데 우리 신랑은 아유 저래가지고 어떻게 사냐고 이제 진짜 어떻게 보면 소금이고 그건 여자의 소관일 수도 있고 25,000원이잖아요. 막 25만 원도 아니고. 근데 그거를 그 여자분이 내가 소금 산다 그러면 살인 날 거라고 말할 때는 정말 그게 그분이 그렇게 일상 살아오신 거잖아. 그러니까 짠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게 슬픈 일이에요. 그리고 그 아까 지금 저기 이용기 선생님께서 계속 하신 경제적인 그런 측면 딱딱 맞아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저 그 선생님께서 매달 하나를 사든지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애플. 제가 매주 10,000원어치 매일 10,000원어치 사거든요. 근데 이용기 선생님 덕분에 제가 11주를 샀는데 37만 원 벌었어요, 지금. 응, 매일 그렇게 샀더니. 그래서 그 부분은 축하드립니다. 감사를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거 실천한 거잖아요. 듣고 이걸 그냥 안 넘기고 원래는 한 달에 한 개 사다가 그냥 매일 10,000원으로 바꿨거든요. 그 돈이 약간 별 차이가 없으니까. 그랬는데 어쨌든 뭐 이렇게 많이 막 120 얼마까지 내려갔다가 또 160, 170까지도 올라갔었는데 어쨌든 지금 11.7주인데 37만 원, 6만 원 정도 벌었어요. 땅을 파도 안 나오는 돈. 그래서 정말 이게 실행을 했기 때문에 얻은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선생님께도 되게 감사를 드립니다. 예, 예, 그러니까 뭐 좋은 조언을 돈이 주셔서. 있으면 지금 테슬라를 한 주를 사시라 많이 떨어졌죠, 요새. 얘기하고 싶고 네. 지금
지금이 100달러까지 내려가면 좋은데 그렇게 내려가기는 앞으로 힘들 것이다. 그 지금 이제 200달러 회복해가지고 300, 400 가는 게 2, 3년 내에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그 캐시우드 말고도 뭐 여러 사람이 하는데 그 경제적인 그런 맥락으로 봤을 때는 오일로 갈 수 있는 내연기관차가 과연 언제까지 그 정치적 로비를 해가지고 버팅길 수 있겠는지에 대해서는 이 대세를 거스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오는 시기가 이제 2030년 내에 오지 않겠느냐. 그랬을 때는 가장 경쟁력이 있는 회사가 테슬라다. 그런데 테슬라가 전기차 회사는 맞긴 맞는데 궁극적인 이 돈벌이에 걸쳐 있는 이런 내용은 그 다방면으로 차지 포인트 이 전기차 충전하는 이런 시스템이라든지 그 다음에 보험 지금 테슬라가 들어왔을 때 보험이 어마어마하게 저가로 내려갈 거거든요. 그 자율주행으로 들어가게 되면 보험사 다 망합니다. 보험이 지금의 10분의 1로 내려갈 것이다. 그랬을 때는 보험사가 다 망해먹기 전에 빨리 달리 조치를 해야 된다. 그리고 테슬라는 또 스페이스 X를 가지고 있어요. 우주 항공에 대해서 이렇게 이 발사체를 쏘아 올려서 다시 회수하는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 인공위성이 그 아프가니스탄이나 저기 중남미 오지에서도 이게 그 좌표가 이루어져 가지고 찾아갈 수 있는 이런 서비스를 했을 때 거기에 그 전파를 잡게 되면은 전파에서 전파 사용료가 그대로 테슬라 수익으로 들어온다. 그랬을 때는 무궁무진한 그 수익이 창출되는 그런 회사다. 그래서 한 개만 보지 말고 여러 개를 보시라. 챗 GPT를 얘기를 하는데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구글을 능가해가지고 지금 엄청 뛰고 있는데 그거는 좋은 현상이에요.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구글하고 이렇게 경쟁 체제에 들어가면은 우리는 두 개 다 가지고 있으면은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이렇게 좀 관심을 가지고 보면은 부가 이제 맨 처음에는 눈덩이가 뭉쳐지는 게 조금에서 굴러가는 게 느리지만은 조금 더 규모가 있게 되면은 이 굴러가는 속도라든지 크기가 눈덩이가 크게 굴러가는 게 어마어마하게 증폭이 될 것이다. 그랬을 때는 지금이라도 시돈을 만들어서 하나하나 월급 돈 나오는 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올라도 사, 내려도 사 이렇게 주식은 파는 게 아니고 사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 제가 우리 단톡방에다가 100년 만에 인류가 얻은 천재, 일론 머스크가 가져온 변화들에서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주식에 전혀 관심이 없었고, 테슬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는데, 엊그제 넷플릭스에서 다큐 한 편을 보고서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에 대해 갖고 있었던 기준의 편견을 크게 바꾸었습니다. 오늘은 테슬라 주식을 한 주라도 매입해야겠네요 하고 이렇게 글을 올려준 게 있어가지고 제가 캡처를 해놨었는데요. 한번 올려놨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왜 테슬라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부분을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어, 테슬라 주식을 매일 5천 원씩 산 게 지금도 계속 마이너스예요. 근데 지금 150 며칠째인가요? 100, 그 날짜가 아마 이게 나올 건데 그 꽤 됐어요. 그 매일 5천 원씩 이렇게 테슬라 거를 구매한 지가. 그래서 뭐 많이는 안 됐지만 그래도 매일 해가지고 이게 나오더라고. 며칠째 이게 나오더라고요. 매일 5천 원씩 이렇게 사는 게. 그래서 전에 워낙 비싸게 주고 사놓은 게 있어가지고 지금도 예 많이 저기 되지만 그래도
끝까지 그냥 우리 이윤기 선생님 저축하듯이 해보라 그래서 한번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차원에서 한번 잘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하고요. 네, 우리 박도현 선생님, 우리 또 이 나눈 책 이야기 한번 좀 해보시죠. 맞아. 오늘 또 준비해 주신 선생님들 너무 감사하게 잘 들었고요. 저도 뭐 어릴 때 계속 뭐 들었던 게 가난한 사람의 마인드로 그렇게 들었잖아요. 어르신들 아빠한테 듣는 게 뭐 땅 파봐라, 뭐 10원짜리 하나 나오나 이런 얘기들을 듣고 자랐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으로 여태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제가 지금 가난하게 살고 있는 것 같다. 이제는 여기에서 말하는 대로 이 프로그램을 완전히 바꿔서 부자 마인드로 살아가야 되는 게 맞다. 그래서 그거를 연습하고 이제 부자 사람을 자주 만나라. 여기에서도 말씀하셨듯이 환경을 바꾸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이렇게 지키고 있는 이런 환경보다는 좀 더 내가 나아질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부자인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이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고 배우고 저도 이제 그거를 같이 따라하면서 작은 거 하나에서부터 따라하면서 실천해 가면 저희도 뭐 빠른 시일이 되면은 뭐 3년 안에든 5년 안에든 부자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꾸준하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제 막 하다 보면은 저 게으름이나 이렇게 좀 두려움이나 뭐 이런 게 있으면 좀 포기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럴 때마다 포기하지 않고 버티고 꾸준하게 나가는 사람이 승자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 포기하지 않고 오늘도 다시 또 참여를 하게 되고 또 여기 있는 분들한테 계속해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얻고 저도 같이 부자 대열에 합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어차피 저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얘기가 백만장자 시크릿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윤규 선생님 통해서 제가 가끔 또 즉석에서 막 이렇게 좀 말씀 좀 부탁드리고 그래서 그런 좋은 팁들 이런 걸 얻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 하여간 우리가 이거를 아까 뱃쌤이 정말 멋진 이야기 했잖아요. 내가 이야기했을 때 그거를 따라서 지금 이렇게 했더니 30 몇만 원을 벌었다는 거죠. 안 했으면 안 생기는, 물론 잃을 수도 있었어요. 잃을 수도 있지만 내가 그렇게 행동을 하면서 미래를 준비하고 꿈꿀 수 있다는 거. 그것이 참 멋진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근데 하면 되는, 예, 교수님, 네네, 아까 저기 이용규 쌤이 여행 중에 저기 섬 가이드한테 먼저 줬다고 말씀하셨을 때 제가 생각이 난 게 있는데요. 네네, 제가 아기가 좀 늦었어가지고 우리 그렇게 되면 명절에 시댁에 가게 되면은 둘이만 가잖아요. 애 없을 때는 한 13년 만에 낳았으니까 이제 직장을 다니니까 처음에는 한 몇 년은 한 5년은 가면은 시어머님이 꼭 이제 저를 이렇게 바라보는 눈빛이 있으세요. 봉투? 제가 나를 봉투 얼마를 내놔. 줄까 이런 느낌이 들었었어요. 근데 한 5년이 됐을 때 이제 깨가 났는가 봐요. 그래서 제가 거의 한 20만 원을 명절 때마다 드렸거든요. 근데 그거를 가자마자 우리 동서도 없을 때 얼른 먼저 드려. 그러면은 우리 시어머님이 아 이건 입이 뭘 귀에 이런 걸 걸리지. 하는데 손은 닫아갖고 들어가셔. 그래서 입은 귀에 걸려 있고. 네, 좋아하시고 그래가지고 생각하니까 우리 동서가 뿔이 났어. 명절 때마다. 우리 시어머님이 저한테 하는 소리가 네가 뭐 할 줄 알아. 저리 가. 매번 그러셔요. 명절 때마다. 돈을 가서 받았잖아요. 쉬라고? 가서 쉬라고? 돈을 받았으니까 저를 일을 못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애를 낳았는데도 이제 아기가 생겼는데도 명절 때마다 먼저 드리니까 야 효녀가 애기나 부른다. 봐. 예, 그래서 효녀가 부른다 이래가지고 제가 우리 시어머님 돌아가실 때까지 저기 명절에 일을 안 했어요. 우리 동서가 다 하고
저는 마무리했던 그 생각이 잠깐 났어요. 그래서 먼저 줘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네, 해봤습니다. 맞습니다. 예, 하여간 먼저 베풀면 뭔가가 더 돌아오는 것 같아요. 하여간 어쨌든 네, 네, 우리 성경쌤, 예, 일론 머스크를 좋아하시는 우리 최성경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네, 여주 갔다가 조금 전에 집에 들어와가지고, 오래간만입니다. 여주를 갔다 왔다고? 네, 멀리 갔다 잠깐만요. 오셨네. 네, 그래서 앞부분은 하나도 못 들었고, 네, 일론 머스크는 좋아해서 네, 테슬라 주식은 있습니다. 그것만 아까 카톡에서 와서 그랬고, 오늘 저는 이제 파우스트 저희 작년에 제가 고려학교에서 읽었고, 올해 이제 또 다른 제가 하는 인문고전 모임에서 이제 파우스트 읽을 건데, 마침 대구에 계신 이제 국어과 수석님인데 퇴직하시고도 계속 선생님들 위해서 이렇게 인문고전 모임 계속 이끄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오늘 이제 여주에 가면 여백서원이라고 전영애 교수님이 이제 그 독일어 전공하신 분이고 괴테 연구가로 뭐 그러니까 독일에서 이렇게 훈장처럼 뭐 그런 것도 받고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한 달에 한 번 마지막 주 토요일만 그 여백서원을 오픈을 하신대요. 그래서 이제 오늘 가서 약간 특강처럼도 듣고 그다음에 선릉사 뭐 이런 데 갔다 왔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가는데 한 3시간 걸렸나? 오는데도 하여튼 그 정도 걸려가지고 이제 아까 조금 전에 들어왔는데 되게 하여튼 차 가지고 좋아서 가셨네. 고등학교 그러니까 차 혼자 대절해서 안 가셨겠지. 27인승 여럿이 가셨겠지. 28인승인데 27명 딱 채워가지고 이제 이렇게 갔는데 고등학교 쌤들이랑도 한번 가봐야겠다 싶고 이분이 그냥 이제 너무 사람들이 바쁘게 살고 이런 거 거기 시골 마을 안에 아예 이렇게 이제 배태 마을을 만드시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걸 이렇게 혼자 힘으로 그냥 이렇게 하시고 오히려 독일 사람들이 뭐 이렇게 와보고 좋다고 막 후원금도 주고 막 이런데요. 근데 되게 70세 할머니신데 혼자서 그걸 하시고 뭐 언제 나라가 할 때까지 어떻게 기다려 뭐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 해야지 뭐 이러시면서 이제 그렇게 본인 하시는 거고 그다음 독일이 괴테 이후로 되게 문학이 확 올라갔대요 수준이 그래서 사람 한 명만 잘 키워도 나라가 바뀐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신다고 그래서 되게 좀 배울 점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분 좀 자료도 찾아보고 해서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쌤들하고 갈 때는 좀 질문도 더 많이 드리고 그렇게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왔습니다. 예. 그 대한민국의 네. 독서 모임이 생따나비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는 거 아시나요? 아, 네. 네, 요새 네. 네. 지자랑하라고 좀 그래서 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하고 있잖아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아, 진짜 멋지다. 그 음. 대구에서 버스 하나 대절해가지고 여주까지. 그것도 토요일 날, 그죠? 야, 길 막히는 토요일 날 거기로 왔다 갔다 할 정도로. 네, 우리 임희옥 선생님 이제 서울에 내리셨습니까? 내렸는데 이걸 문이 뭐야 산더남이 떴다가 이제 무학지역에 내려야 되는데 한 곳에 더 가버렸어. 잘하셨어요. 네, 그 지금 끊겼어요. 그 내린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끊겼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또 이렇게 또 재미있게 끝까지 이렇게 또 시간을 네, 없어. 예, 뭐 저기 웃은 거를 안 보여주려고 이게 끊겼어요, 화면이. 여기가 끊겼다가 됐다가 아까도 이영희 씨님 말씀하셨던 끊겼다가 막 이랬는데 지금도 그래요? 네, 지금은 괜찮고요. 네, 너무 진짜 잘 들었어요. 지금 오로지 집중하면 들으니까 제가 이 분위기 아니 저희 독서 모임 시간까지 딱 맞췄어요. 그래 우리 아들 집에 도착하려고 그러세요. 이제 도착, 작전을 예, 잘 딴.
예, 도착할 때 되셨으니까 저희 사진 네. 찍고 예, 네네. 오늘 또 마무리하고요. 월요일 날 또 아침에 저희 또 에너지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깐 사진 한번 찍고 마치겠습니다. 네, 잠깐 사진 한번 찍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성경쌤, 잠깐만요.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살이 쪄가지고 이 턱을 가릴 수고하셨습니다. 수가 없네. 교수님, 사진 네. 다시 찍어주세요. 얼굴 저 보여주세요, 어, 미셸 비디오 강. 켤게요. 아, 네네네네. 잠깐만요. 아, 미셸, 저도 문 내릴 예, 때 찍혀가지고 다시 찍어야 돼. 네, 미셸. 얼굴 보여주세요, 미셸. 예, 아, 예.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까지 이렇게 싱싱하다네. 참 생생하게 이렇게 계시네. 네, 잠깐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여기 보세요. 네, 아, 제가 꼭 저기 사진 기사 같잖아요. 그죠? 네, 이용기 선생님은 해외 갔다 오시더니 더 스마일이 멋져지셨네. 환해지셨어, 환해지셨어. 네. 이를 드러내고 안 웃으신 것 같은데 오늘은 이를 아, 딱 이게 드러내고. 이제 제가 이 마음속에 부자를 심어놨기 때문에 저는 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 챌린지도 이 9월 초월자 지금 이제 30일차 하고 있는데 이거 하면 할수록 기분이 좋은 게 진짜 내가 이미 부자였구나 이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네. 뭐 시크릿으로 17개 또 부자를 만들었으니 이거 참 네, 복이 이 덩굴째 굴려들었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월요일 날 또 아침에 뵙고요. 주말 잘 예, 보내시고요. 감사합니다. 예,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